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죠.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지금 현 상황 체크를 해보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확진자 수 400명대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주 토요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중요한 것이 수목금토라 그랬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이라고 하면은 검사가 평일 대비 완전히 다 반영이 되면서 확진자가 온전히 다 나오는 때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에 74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요일 날이 되면은 토요일 날에 검사한 것이 반영이 되니까 줄어들겠죠? 예상대로 줄어들었습니다. 556명으로. 오늘 월요일이니까 어제 일요일 검사 건수가 적었으니까 적게 나오겠죠? 예상대로 역시 48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는데 토요일 날 아까 744명이 나올 때 검사 건수가 약 3만 4천여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에 1만 3천 건으로 줄었고 오늘도 역시 1만 2천 건으로 줄었으니까 검사 건수가 줄어서 확진자 수가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난주에 744명이 나왔으니까 이번 주에도 700명대 초반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목금토는. 그리고 지역사회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거기에다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거의 25에서 30%에 육박하니까 상황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백신 접종도 아직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만남, 모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확진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숫자 자체로는 400명대로 줄었지만 우리가 전혀 안심해서는 안 되겠군요. 자, 지금부터는 시간순으로 한번 지금 이 상황을 짚어볼 텐데 일단 오늘부터 60에서 64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초기에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이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습니다. 실제로 접종 예약자의 99.8%가 실제 접종으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고령층의 예약률이 일단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일단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60세에서 64세 같은 경우에는 그 접종 예약률이 80%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만 60세부터 만 74세까지만 놓고 보면은 이제 80.6%, 네. 7% 정도로 80%를 지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는 한 70% 수준의 예약 정도에서 머무르면 어떨지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가지고 예. 애초에 방역당국이 목표로 했던 80% 이상 예약하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고요. 이 예약하는 인원들이 사실은 또 다 접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는 청신호인 게 현재까지는 백신 사전 예약자의 99.8% 정도가 말씀하신 대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60세에서 74세 앞으로 계속 접종되는 분들도 접종에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현재까지는 6월까지 고령자 중심으로 해서 1,300만 명, 1,400만 명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목표가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 커 보입니다. 교수님은 접종이 6월 말까지 고령자가 1,300만 명이나 1,400만 명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거를 달리 접할 수가 있을까요? 상황적으로? 우선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스크하고 거리두기,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협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백신 접종은 15%가 채 안 되지만 실제로 방역 상황만 따지고 보면은 백신 접종이 거의 30에서 40%에 육박하는 국가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상황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위중증 환자, 그다음에 사망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백신 접종이 30에서 40% 정도 일어난 국가와 다름없이 상황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러는데 지금 이제 6월 말에 1,300만 명 플러스 알파,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 거기에다가 일부 기저질환자에게 접종이 될 경우에는 중증 또 사망자는
거의 이제 앞으로는 제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소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이것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월 정도 접어들게 되면은 백신 접종률이 이제 40%에 거의 육박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확진자 수도 이제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6월 말까지의 접종 상황은 네. 위중증 및 사망자를 지금보다 더 떨어뜨릴 거고 확진자 수는 다소 정체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확진자 수에서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일정대로 가고 있고 이 일정대로 갈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변화가 감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확진자 수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 정부가 그래서 이제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측대로라면 7월에 거리두기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완화가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어떤 게 담길까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완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4명까지만 네. 사적 모임이 가능했는데요. 나중에 뭐 직계가족이라던가 뭐 돌잔치라든가 등등의 일부 예외 사항이 덧붙이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고 그것이 사실은 또 이렇게 방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었는데 7월 달에 그러니까 6월까지 순조롭게 백신 접종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변화된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일단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8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정도로 네. 완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사실은 일부 진풍경도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정부가 내놓은 백신 접종 혜택의 내용을 보면은 2차 접종까지 마무리를 하고서 2주 정도가 지나서 완전히 백신 접종이 완료된 분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투명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든 혹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든 사적 모임 금지의 인원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종의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병원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화이자 백신은 2차 접종까지 마무리된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달 정도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병원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병원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20명, 30명, 50명, 60명 고깃집에서 단체 회식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 네, 그래서 7월 초에 이건 약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벤트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일부 대형 병원들 중심으로 해서는 거의 1년 넘게 회식 같은 걸 전혀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종사자들의 사기를 좀 북돋아 준다는 의미에서 그런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고 나서 2주 정도 지난 병원 종사자들을 상대로 해서 큰 고깃집을 대여를 해서 20명, 30명, 50명, 60명의 대형 회식 같은 것들을 이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은 TBS 코로나 특보에서 영상을 담아가지고 좀 시청자들에게도 그런 이벤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면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팀 중에서는 지금 현재 강양고 기자만 유일하게 백신을 맞아가지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저는 아직 2차 접종까지는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7월 중순 이후에나 이제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먼저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7월 달이 되면은 이렇게 사실상 일상으로 복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테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부러움도 생길 테고 그리고 또 백신을 통해서 저런 식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 같은 것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백신 접종 이제 2차 접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마스크도 벗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인 이상 모임에 있어서도 좀 더 자유로울 것 같고요. 심지어는 8인 이상 모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위 투명인간 그러니까 이제 카운트가 안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가능성은 0%고요. 그러니까 전혀 중증이나 사망은 안 빠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본인이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감염 전파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검사 또 치료 이런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감염이 된 상황에서는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백신 접종하기 전에도 특정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보호가 되는 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라고 하는 국가인데,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을 때의 감염이 된다. 이거는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점점 백신 접종의 속도를 붙여서 백신 접종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분들 또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 그러면서 점점 일상으로 복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까지의 백신이 백신 접종 이후에 있어서의 1차였다고 하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게 2차. 저는 이 2차를 이제 백신 접종에 있어서의 본격적인 양상이라고 평가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부터 일어나는 백신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그런 본격적인 백신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백신 접종이 일어나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한두 달 이후의 대한민국은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7월 이후의 방역 방향은 어떤 쪽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국가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방역 당국이 정하고 있는 기조를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백신 접종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매우 고위험군만 불행히도 희생을 당했지 그 이외에는 보호를 굉장히 잘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는데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백신 접종이 된 분들은 더 보호가 잘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수준의 백신 접종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는 거,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식으로 갈 것이고 방역 당국도 또 그런 식으로 틀을 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구체적인 것을 발표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 틀과는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의 향후의 제한 조치도 방금 말씀드린 백신과 맞물려서 제한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궤를 같이 할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도 예. 충분히 동의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난주에 일부 언론과 그리고 또 일부 언론이 이제 마이크를 댄 엉터리 전문가들이 돌파 감염 걱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돌파 감염이 굉장히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 백신 접종이라든가 혹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하나도 잘 모르는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실력 있는 전문가들은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습니다.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을 꺼내셨길래 제가 좀 더 덧붙이면은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설사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좀 우스운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사실은 우습게 봐도 상관없는 게 방금 설 교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백신 접종을 마무리가 지으면 설사 이 PCR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걱정할 게 없는데요.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도 없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 양이 PCR 검사를 통해서 검출될 정도는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정도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설사 백신 접종 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백신 접종 완료 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 흔히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고 그걸 마치 심각한 문제인 양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실력 없는 전문가들이고 사실은 대중을 기만하는 전문가라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을 참 그럴듯하게 지어놨어요. 돌파 감염이라고. 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예. 제가 하나 좀 더 붙이고 싶은데요. 이제 강 기자님이 지적하신 게 있어서 아예 통째로 우리가 이거 좀 뭔가 주제에 맞게 하나를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국면에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변이 바이러스라는 거죠.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속도감 있게 일어나도 여기저기서 막 변이 바이러스 일어나고 네.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한 1,500건이나 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변이 바이러스 걱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도 아스트라제네카가 한동안 과장, 왜곡, 그 다음에 터무니없는 공포 조장 이런 거 있었다고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이 바이러스도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왜곡 과장 수준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이언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에 브라질 사례가 하나 실렸습니다. 이 브라질 사례가 어떤 거냐면은 프로젝트 이름이 브라질에서 있었던 이 테스트가 프로젝트 이름이 S였습니다. S가 무슨 어떤 의미냐 하면은 secret.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다. 그래서 시크릿이라고 했어요. 왜 시크릿이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끝마칠 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을 인구가 45,000명 정도 되고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루 옆에 있는 세라나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45,000명 정도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마을이 주변과 약간 이 동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이 마을의 전체 인구를 2월에서부터 4월에 이르도록 2번 성인들에게 전부 2번 접종을 했습니다. 백신으로 접종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옆 지역하고 비교해서 확진자는 80%가 줄었고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86%가 줄었고요. 사망은 무려 95%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정부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 놀랐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브라질 변이가 4대 변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브라질의 본산이라는 거죠. 브라질 변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브라질의 방역 상황이 완전 엉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 S 프로젝트를 한 이 지역에 방금 그런 상황을 보면서 외부 바로 이 마을 옆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확진되고 죽어나가는데 이 마을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당국이 깜짝 놀라서 진짜 백신이구나. 백신만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브라질은 브라질 변이의 본산이라는 거죠. 그러는데 백신으로 통제가 되고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세계적인 저널인 사이언스에 나온 사실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알려드리는데 변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변이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변이는 지금의 백신으로 다 통제가 가능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영국의 변이 영국에서 통제가 되고 있죠. 또 미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변이를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신의 속도를 높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는가. 이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 숙제지 예. 변이는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반전 하나 이야기할까요? 설대호 교수님께서 지금 반전 사실 하나를 좀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그 세레나 지역의 45,000명 주민에게 접종한 백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스트라제네카. 네, 아스트라제네카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이 4가지 백신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보다도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성 면에서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고려의 가치가 없다라고 예. 판단했던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어쩔 수 없이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 정도의 효과를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그리고 3분기부터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같은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 시노백보다 훨씬 더 네. 좋은 백신을 세레나 지역처럼
거의 대부분 접종을 한다 그러면 그런 백신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브라질 상황이 너무 나빠서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를 구할 상황이 안 되었고 그래서 중국에서 주겠다고 하니까 상황이 너무 나빠서 일단 아무 백신이나 먼저 받아가지고 쓰려고 했던 게 브라질 정부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정부는 그래서 중국 백신을 받아다가 이 세레나 지역에서 일종의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래서 브라질 정부가 정말 깜짝 놀란 다음에 이제는 백신만이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아시다시피 브라질에는 대통령의 권좌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방역 상황이 나빴던 그런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백신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두 가지죠. 확진자도 떨어뜨릴 수 있고 사망자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예. 변이 바이러스 자체도 통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에서 유행 상황이 좀 안 좋은 곳 중에 하나가 대구 경북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은 특히 변이 바이러스,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유튜브 같은 데 보시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령자들에게 접종하려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아봤자 지금 대구 경북에서 유행하는 영국 변이에 예. 대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가짜를 쓰고 다 엉터리 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본산이 영국이잖아요. 근데 영국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90% 이상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영국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최근 들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일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늘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그리고 인도에서 건너온 인도 변이 바이러스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 걱정하시는 어르신들도 지금이라도 예약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동네 병원에 예. 내가 깜빡 잊고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을 미리 못했는데 얼른 접종해서 맞을 수 있도록 좀 순서에 넣어주십시오라고 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무서워하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 백신 맞으면 결국 돌파 감염이나 변이 바이러스 둘 다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게 두 분의 말씀 핵심인 것 같고요.